자, 다음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.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얘기도 있습니다. 정직이냐 제복기냐. 윤석열 이번 주 운명의 갈림길.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는 운명이라는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. 기사에. 내일 징계 집행정지 신청 신문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나오고 그리고 과연 이 결정이 언제쯤 나올까 이것도 관심사입니다.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게 쟁점이다.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런 가운데요.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. 동상 하나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. 다음입니다. 이 동상입니다. 이 동상.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? 생긴 걸로 봐서 뭐 약간 염소나 뭐 양 같은데 이게 해치입니다. 해치는 이렇게 뿔이 하나 달려 있고요. 염소 또는 뭐 호랑이 모습처럼 비슷하게 보이는데 해치 또는 해태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선, 악,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. 그래서 옳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을 이 뿔로 들이받는다 그래요. 그런 상징성이 있는 상상의 동물인데요.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 보시죠. 1999년 5월에 해치상을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 설치했답니다. 검찰청. 근데 그 이후에 검찰총장이 계속 구속되는 막 이런 일들이 있자 이거 뭔가 좀 이 동상 이거 별로다 이런 반응이 나왔나 봐요. 그래서 그 로비에서 빼서 청사 안에 산책길에다가 이걸 갖다 놨답니다. 지금 이렇게 야외에 설치가 돼 있어요. 지금. 다음입니다.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최근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거 대립된 관계에 있는 거죠. 조직기강의 숙정을 위해 해치상을 대검 로비로 다시 들여놓는 것도 좋은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든다. 갑자기 해치상 얘기가 나왔습니다. 최영철 편집위원.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군요, 이제는요. 한동수 감찰부장 얘기는 결국에는 검찰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꾸 간섭하지 마라. 우리가 내부에서 이번 징계위원회도 우리 내부 사안인데 왜 자꾸 밖에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징계위원회가 뭐 7명이니 4명이니 자꾸 밖에서 따지냐. 우리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정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자꾸만 간섭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 가지 규정상 그리고 법 철학적으로 징계위원회도 재판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판단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저 검찰의 문제를 너무나 검찰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너무 특수주의를 그리고 그 내부 밀실주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. 저 해치상을 뭐 그런 식으로 떠와서 비유할 것은 아닌지 아닌가. 국민의 검찰이라면 당연히 모든 징계위원회도 조금 더 공개되는 것이 맞고 징계위원회 자체도 판결에 준하는 것에 이루어져야 한다. 이것이 맞다. 그리고 그 한동수 부장의 말도 일리는 있지만 저 해치상 하나 옮긴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? 그냥 수사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? 김종 교수님 이 해치상 실제 보셨어요?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. 이게 대검찰청 뒤쪽에 있다고 합니다. 건물. 뭐 옮겨놨으니까는 제가 보기가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. 뭐 서양에는 이제 뭐 정의 여진상 DK 저울 같은 게 있고 동양적으로 저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.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대법원 동편에 보면 공자상도 그려져 있습니다.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. 근데 저는 검찰이 잘하면 저런 상황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? 전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검찰 내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. 해치상까지 좀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.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어봐야 시원할 리가 없습니다. 교수신문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중에 이런 뜻을 가진 격화소양이란 말도 들어 있었습니다. 1년 내내 공방이 이어지지만 국민들의 가려운 곳 전혀 긁어주지 못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